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기상이고요. 네, 저는 유튜버라고 얘기하라고요. 네, 오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은영 박사님과 오늘도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고요. 사연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좋은 것 같고 네, 우리가 딱 원했던 그거잖아요. 직접 네. 여러분들의 사연을 손에 들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직접 얼굴을 마주보면서 나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오늘도 더 라이프에서 여러분의 사연들 한 개 한 개씩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사실은 이 사연을 딱 이렇게 뽑게 된 것이 너무나 짧은 사연이에요. 4줄짜리 사연 안에 참 많은 것이 들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석 같은 자식이 4명입니다. 야. 4명이에요. 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네. 첫째가 24살, 둘째가 21살, 셋째가 13살, 넷째가 늦둥이 6살, 그렇게 45살 엄마입니다. 초등학생은 말이 없고 늦둥이는 말이 너무 많아서 받아주기가 힘들고 하루하루 내 시간 없이 살고 있습니다. 막둥이 교육이 힘든 엄마,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입니다.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내가 기상 씨가 이 사연이 눈에 딱 띈 이유를 알겠다. 네. 늦둥이 하나 갖고 싶은 거야. 이상하게 자극을 하네 또. 그렇지 않아요? 늦둥이. 애들 다 키워놨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아닌가? 다는 아니죠. 이제 중2라니까요. 중2병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는데 두 아이를 그 정도 키우고 나니까 정말로 늦둥이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 예쁜 아기를 봤을 때 다시 그러니까 무의식에 있는 거. 그 예쁜 아기를 이렇게 딱 안고서 이렇게 씩 웃는 그걸 바라봤을 때 그 행복감과 기쁨을 기억을 다시 하게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직 가능하잖아요? 그죠? 늦둥이 가능하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저는 안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딴 문제고요, 일단. 네. 근데 네. 저는요, 일단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요, 뭐라고 표현을 할까? 대단한 분이세요. 네. 왜냐면 자식을 넷을 낳으신다는 게 물론 사람마다 다 개인의 인생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요즘 네. 2018년의 상황에서 정말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시고 애 넷을 낳았으니 이건 정말 국가에서도 이런 분들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애국이 다른 애국이 아니에요. 이건 요즘에 정말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아이가 4명이면 정말 애국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네. 일단은 나이 차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24살짜리 첫째하고 그리고 지금 늦둥이가 6살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터울이 생기셨을까? 24살하고 21살은 내가 이해가 돼요. 그죠? 그리고 21살하고 13살. 13살 요까지도 8살 차이네. 네. 여기까지도 또 뭐 그러자고. 근데 여기서 13살에서 이제 6살로 네. 이게 넘어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네. 첫째로 치자면 지금 이게 18년, 네. 18살 차이가 나요. 첫째하고, 네. 둘째하고. 이게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부부금슬도 참 좋으시고 말이에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둘째 21살을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또 이제 조금 생각이 여유가 났어. 생겼다. 그래서 또 이제 13살 그랬는데 이제 얘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되니까 또 아기가 그렇게 치면 다 계속 낳게 그렇진 않잖아요. 이게 정말로 흔치 않은 케이스지. 근데 이분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둘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이 키우는 분들은 안 키우는 애들이랑은 제가 요즘에 잘 말을 안 섞어요. 그렇구나. 나는 체중이 60kg 미만인 사람하고 말 안 해. 아니 사람이 봐봐요. 뼈와 근육과 장기를 다 더하면 어떻게 막 그래도 60은 돼야지 그거예요. 그렇지. 40 느낌 이러면
아니 제가요 이건 약간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부정 출혈이 좀 있었어요 제가. 그래갖고 부정출혈이 뭐예요? 그러니까 생리가 아닌데도 계속 아. 출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부인과 갔더니 그 선생님이 저기 오 박사님 이거 자궁 적출술이 제일 좋은 방법인 거 아시죠? 그러더라고요. 그 압니다만 그랬더니 더 출산하실 계획이시네요. 그래서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그랬더니 그럼 자궁 적출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 나도 알거든요.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로 돌아서서 내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빠질 살을 안 빠지고 자꾸 장기가 없어지네. 이거 뭐 웃기도 그렇고 안 웃기도 그렇고. 아니 제이니까 괜찮아요. 제이니까. 유머 코드가 참. 아니 맹장 뗐죠? 담당 뗐죠? 자꾸 뛰어. 몸무게를 거기서 발라져가지고 있어요. 아니 없어져야 될 지방은 안 없어지고 자꾸 장기가 없어져. 정말 유튜브니까 이 얘기하면서 웃고 있다 정말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딴 얘기지만 나는 그래서 60kg는 돼야 된다 사람은. 네. 나는 애가 둘은 있어야지 나랑 말을 섞자. 둘을 키우면서의 그 어떤 고통과 그 희생과 이거를 한번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말아라. 저는 하나지만 또 간접적으로 많은 애들을 키웠으니까. 그러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내가. 그래서 굉장히 얼마나 나름 너무나 정말 보석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보석 같은 아이들이지만 또 그 아이 하나하나가 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근데 사실 저는 사실 이 사연을 보면서 그냥 첫 번째 줄 이 한 줄 보석 같은 자식이 4명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올랐는데 요즘에 제 주위에 결혼을 웬만하면 안 하려는 많은 친구들, 동생들, 후배들, 뭐 선배들도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 결혼을 해서도 옛날에는 왜 결혼을 하면 당연한 과정이었잖아요. 자식을 낳는 게. 근데 요즘에 또 결혼을 해도 이제 자녀를 낳지 않고 결혼 생활을 하겠다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결혼과 그리고 또 가족의 형태와 이런 것들이 되게 급변을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틀림없는 것 같고요. 오은영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육아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요즘에 그냥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래요. 근데요, 저는 그냥 일단 첫째 개인의 삶은 다 나름 이유가 있고 다 소중합니다. 그거를 어떠한 그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게 뭐 옳으냐,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에게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의 인생 삶 하나는 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결혼을 이제 해서도 자녀를 이렇게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게 뭐 나 혼자 편하게 살래 이런 면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키우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자식을 키우기가 좀 어려운 나라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고충이 느껴지면 좀 마음이 안 됐죠. 안 됐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식을 키우면서 나름의 또 벅찬 감동이 있거든요. 이분도 지금 넷의 고민을 하시지만 보석 같다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는 좀 제가 아이 키우면서 중간중간에 뭐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뭐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된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냥 제가 감히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대한민국이 참 나쁘다 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들한테 이 모든 그 교육과 육아에 대한 짐이 너무 많이 부모한테 실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회적인 시스템 자체가 너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또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았고 제가 뭐 그런 부분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뭐 저는 뭐 국가가 어때야 되느니 이런 거에 사실 그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국가는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목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되고 뭐 재산이라는 게 뭐 돈이 많고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기본적인 것들 이제 그런 기능을 생각해봤을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어떤 국가라든가 사회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는 조금 더 많은 서포트가 지지가 네.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네. 너희 식구고 너희 가족이고 네 자식인데 네. 부모인 너희가 알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도 틀리진 않는데요. 개인이 노력해야 될 부분과 왜 맞아요. 좀 이렇게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건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적인 네, 차원에서 네, 예. 그런 면에서는 늘 좀 아쉬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쉬운 네. 분이 많이 있어요. 네. 예.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지금 24, 21, 13살, 6살 지금 거의 이제 25년 전부터의 대한민국 육아 그 상황들 네. 교육 시스템의 변화, 뭐 엄마들의 트렌드 뭐 이런 거 다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죠? 그쵸. 예. 그런 와중에 지금 6살짜리 아이를 키우면서 25년 전에 유치원 엄마들끼리 하던 이야기를 네. 이제 또 새삼스럽게 또 새로 배우고 계신 것 같고 우리 경험이 막 묘할 것 같아요. 아니 사연을 보내주신 어머니 타임머신 어떨지 타고 모르겠는데요. 이 또 나이 많은 엄마를 안 끼워줘요. 안 끼워준다며? 네. 잘 안 끼워주는 분위기예요. 네. 또 아니 불편하지 서로 또 약간. 그래서 네. 엄마들이 흔히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그 젊은 엄마 또래들하고 어울리려면요. 지갑을 열어야 된대요. 입을 열면 안 돼. 입을 열면 잔소리고. 네. 근데 원래 부장님들도 와서 돈 내고 가야지. 그 젊은 엄마들,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연배가 있는 네네. 이렇게 엄마들이 좀 그런 면에서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나 지금 그 18살 차이 나는 막내 늦둥이를 키우면서 어려움이 좀 많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늘 이 막둥이 교육하는 것과 관련돼서 이번에 질문이 이게 지금 막둥이 교육이 힘든 엄마 어떻게 할지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부모님들이든지 느끼는 그런 거잖아요. 위의 아이하고의 관계를 잘 엮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처음 아이 키울 때의 어떤 마음가짐과 또 막내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갈등이라던가 그러니까 이게 45살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아직 젊어요. 나는 45살이면 네. 뭘 이룰 것 같아. 지금보다 한 네. 10년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아직도 젊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조금 지나면요 약간은 할머니의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거죠. 할머니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쁘죠. 다 이쁘고 이게 좀 너무 오냐오냐보다는 어떤 개념인 것 같냐면 제가 볼 때는요 인생을 많이 살아서 막 그렇게 막 악담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걸 본인이 체험을 한 거야 이미. 인생 뭐 없다라는 거를 그렇죠, 그걸 그렇죠. 경험해보는 네, 게 맞아요. 네. 저도 요즘에 약간 그렇게 변해요. 네, 그러니까 뭐 받아쓰기에서 뭐 2개를 틀려온다고 아유 나중에 한글 다 알아 이거지. 첫째 때는 그거 붙잡고 어떻게 이걸 틀릴 수가 있냐고 생각이 있냐 없냐 막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지나고 나면은 좀 너그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이미 다 이제 삶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막 처절하게 매달릴 일이 아니라는 걸 아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한테 조금 너그러워지는 장점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 또 지나치게 너그럽고 긍정적이다 보면 약간의 도와줘야 될 문제점을 파악을 빨리 못하는 경우도 있지. 왜냐하면 너무 긍정적이니까. 그래서 사실 이거를 그 균형을 잘 맞춰나가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네. 그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초등학생의 와있는 아이는 말이 별로 없고 늦둥이는 말이 너무 많아서 예, 그러면 이제 또 초등학교 아이는 또 늦둥이한테 치인다고 또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어쨌든 너무 많아서 이 말을 받아주고 이러는 것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어떤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이런 애들이 엄마가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요 애 특성이 좀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잭잭이 들거든요. 잭잭잭잭잭. 귀여워요. 잭잭잭 나블나블 귀엽긴 한데 그걸 다 응대해 주다 보면 기분이 빠지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45살 엄마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조용히 해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음. 이제 애들 키워보니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럴 걸. 자식은 잘 키워도 후회. 내가 늘 그러잖아요. 네. 후회가 되거든. 그러니 이 24살, 21살 이 첫째, 둘째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이 막내한테만큼은 내가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네. 얘가 짹짹거려도 막 귀가 따가울 때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그래 이렇게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애는 또 엄마가 좋아하는 것 같거든. 애들은 대부분 모든 행동을 엄마가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해요. 아. 애들은. 그렇다고 싫어하는 티를 내면 안 돼. 또 그러면 상처받아 애들이. 애들은 너무 어려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요런 나이는 지금 6살이라니까 그죠? 늦둥이 6살이죠. 예. 그럼 이제 한국 나이로 6살일 것 같아요. 그럼 만으로 5살이니까 예. 이때는 뭘 가르쳐야 되냐면은 기다려 이거를 기다려 잠깐만 기다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짹짹짹거리면 잠깐만 기다려봐. 엄마가 꼭 다시 물어볼 거야. 너 얘기 들을 거야. 대신에 할 일이 있으면 얘가 지금 말하는 것이 너무 응급이 아니야. 그럴 때는 좀 기다려. 요거를 많이 가르치셔야 돼요. 아니면 하루 종일 얘 응대해줘야 돼요. 그게 근데 네. 잠깐만 기다려. 이게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오은영 박사님 같이 특히나 이게 눈이 둥그런 분이 기다려 그 표정 아니야. 기다려 로 들릴 수 있거든. 난 그게 째려봐. 기다려. 째려보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문화가 맞아요. 차라리 아예 조용히 해! 라고 얘기를 할지언정 안 그렇게 하고 말지. 또 이거 맞아. 또 한다고. 그러고 말지 차라리 기다려. 이거 이렇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꿔야지. 예. 바꿔야 돼요. 제가 진짜 내가 20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다 진짜. 근데 그게 쉽게 안 바뀌죠. 근데 그렇죠. 막 쉽게 네. 안 바뀌어도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할 말을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지만 화내지 않고 말하는 거. 네. 좋게 말하는 거. 우리 어른들끼리 이성적으로 얘기해라 라고 저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그런 약간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재밌는 게 제가 미국에 16살 때 갔거든요. 16살 때 가가지고 미국 친구들 그 미국 가정에 가서 친구네 집에 가서 막 놀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어울려 다니면서 저는 이제 혼자서 갔던 거기 때문에 그 미국 그렇죠. 네. 너무 외로웠겠다. 말 못했어요. 근데 친구네 집에 가서 놀면은 그 엄마 아빠들이 다 너무 좋으신데 그 어느 순간에 이렇게 지금같이 약간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다고 화를 내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이렇게 단호하게 잠깐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3이었는데 제가 왜 말을 저렇게 미국 사람들은 냉정하게 할까 이렇게 혼나는 느낌이 약간 들죠. 약간 혼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부모님들이 차라리 정말로 화를 냈으면 화를 냈지 이렇게 맞아요.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딱 짚어주는 그런 거를 보지를 못해서 너무 냉정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그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낯설더라고요.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가 네 얘기를 듣고 싶은데 좀만 기다려. 들어줄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하는 게 미국 미드 네. 대사 같잖아요. 약간 미드 대사 같잖아요. 그렇죠. 네. 영드 대사.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이 우아달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제 보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아유 저렇게 누가 얘기를 해? 저렇게 어떻게 말을 해? 저렇게 어떻게 말해? 네. 근데 거기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다. 그냥 말하면 된다. 말하면 돼. 근데 우리가 익숙지가 않은 거예요. 익숙지가 않은 그러니까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좋게 말하세요 이러면 그래. 기다려줄래? 이렇게 말해. 맞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제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있구나. 그렇지. 근데 들어줘. 기다려 줄래? 그러면은 그렇죠. 내가 들어주든가 말든가. 내가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 그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아이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그런 게 아닌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꼭 맞아야 되는 예방접종이야. 그러면 이건 꼭 맞아야 해. 이렇게 말해야지. 맞을까? 왜 물어보냐고 왜 물어봐. 애가 만약에 맞아. 싫어 그러면 맞아야 돼. 너 맞아야 돼. 뭐 이러잖아요. 예. 아니면 뭐 너 그러다 죽어 막 이러잖아요. 죽는데. 네네. 그러니까 단호하게 확실하게 전달돼야 될 내용들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이렇게 그 대화로 풀어본 적이 별로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가 여기 사니까. 네. 근데 애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열이 펄펄 난다. 그럼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하면 가야지요. 소아과 가서 필요하면 약도 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꼭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고 데리고 나와. 그런 경우가 그리고 병원에 아주 많죠. 데려가요. 네. 애들이 막 악을 쓰거든요. 근데 그것도 난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세상에 믿을 인간 하나 없어지는 거잖아. 세상에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되잖아요. 뭐 사준다 그러더니만. 그래서 애한테는 병원에 갈 때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 만나야 되잖아요. 진찰도 받아야 되고 그럴 때는 애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해요.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냐면 여긴 병원이야. 여기는 병원인데 병원은 아플 때 오는 곳이야. 아플 때 가지 병원을 놀러 오냐고. 아플 때 오는 곳이야. 넌 지금 좀 아파. 얼른 치료받아야 해. 그래서 병원에 온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애가 옛날 말 이렇게 쪽두리 쓰고 막 머리 닦고 한복 입고 네 어머니 애들 절대 안 그러거든요. 악을 써요. 절대 안 그러죠. 그러니까 몰래 속여서 데리고 와서도 악을 쓰고 울고 근데 그렇게 말을 해줘도 애들은 되게 울고 악 써요. 네. 그러니까 애가 이 상황에서 안 울기를 기대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 우는 거를 본인이 못 견뎌가지고 그걸 못 견디니까 울지 않게 하려는 거는 울지 않게 하려는 거지 교육이 아니라고. 교육은 이 자리에서는 너가 싫은 건 알지만 아이가 이해해야 해. 힘들어도 예, 그렇게 하기 말하면 싫어도. 애가 약간 개념이 생겨요. 그러면 애가 울 때 그냥 멈춰야 돼 거기서. 그냥 한 번 말한 걸로 된 거예요. 애가 계속 우는 거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따르기 싫은 거예요. 따르기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말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거기서 병원은 아플 때 오는 것이고 너 좀 치료받아야 돼. 너 좀 아파. 근데 금방 나을 수 있어. 이러고 딱 끝내야 되거든. 그럼 애가 막 울어요. 그냥 그걸 된 거예요. 그냥. 약간 그 울도록 두는 외면하고. 거지. 외면이 아니야. 울도록 두는 거야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그게 우는 건 걔 마음인데 그것까지 뚝 이런 소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울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달래는 거는 다른 방법밖에 없잖아. 그럼 오늘은 가자.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가자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울도록 두는데 여기서 부모들이 한 걸음을 더 가. 예를 들면 점을 하나 더 찍는 거야. 너 그만 그치라고 했지. 요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이거 안 하면 돼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자기가 마음이 편치 않거나 뭐 싫거나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울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그냥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감당해야 될 부분. 그렇죠. 네. 아니 내가 1편에서 좀 울었잖아. 네. 근데 기상 씨가 자 오냐 박사님 자 방송해야 되니까 뚝 그럼 유튜브 좀 하자니까 지금 물고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정을 그러니까 타인의 감정을 스스로 진정하는 시간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타인의 감정의 그 속도나 이 진정되는 것마저도 내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내 불편하지 않도록 자꾸 맞춰.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아이들하고도 그러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남하고의 관계에서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불편하고 힘들면 그냥 불편하고 힘든 대로 또 이렇게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꾸 개입을 하고 참견을 하고 막 뭐 내가 사랑하니까. 근데 또 모르는 사람하고도 그런다 우리가. 아 맞아. 진짜로.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네. 자 상황. 기상 씨가 딱 빨간불이어서 서 있는데 뒤에서 차가 쿵 박았어. 100% 그 차가 잘못한 거지. 기상 씨는 가만히 서 있었어. 가만히 있는 거야. 정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렸어. 근데 그 뒷차의 운전자가 안 내리네. 그래서 이제 기상 씨가 가서 똑똑 이렇게 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창문을 열었어. 그러면서 이랬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당신이 허야 하는? 거봐. 지금 뒤에서 받았으면은 당신이 나와가지고서는 지금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말든지 해야지. 대부분 그래요. 네. 100에 아마 한 90은 그럴걸? 그럴걸? 그죠? 당연하죠. 네. 근데 그래도 내가 여러분께 뭐 어쨌든 우리 소통하면서 그래도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하는 시간이니까 네네.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저 그러면 오는데요? 저 5년대. 그러면 안 돼. 뭐 이러나요? 어떻게 해?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 당황하셨겠지만 왜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한 거는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의 감정이지. 이 사람의 감정이 꼭 나를 향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나한테 야 원영아 그러지만 않았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든 뭐 IC라고 했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상황에서 자기 감정을 얘기한 건데 물론 이왕이면 예의 바르게 좀 그렇게 하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람이 꼭 나한테 그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사람도 당황한 거지. 그럼 나는 그냥 한마디만 간단하게 나는 얘기해요. 당황하셨겠지만 그 내려서 이거 우리가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당신이 박아놓고 왜 눈을 뜨고 운전을 하네 마네 그 소리 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부모가 됐을 때 자식을 키울 때도 내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뱃속에서 나오면 남이에요. 그게 뭐 멀리 남처럼 지내라 이런 게 아니라 남이거든. 내가 아니면 남인데요. 타인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 사람의 감정을 내 기준에 꼭 맞출 수는 없어요. 물론 기본 예의는 필요하죠.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니까 사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기본은 필요하지만 그거를 안 지킨 사람도 있긴 있거든. 근데 그것이 꼭 나를 향해서 나한테 꼭 그랬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한번 계속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상대방의 말이나 표정에 내가 너무 앞서간다던가 혹은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막 애가 너무 단 거를 하루 종일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러면 너무 많이 먹었어. 그만 먹어. 그만 먹을까가 아니에요. 그만 먹어. 그만 먹어야 해.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애들이 이제 막 사탕 봉지나 과자 봉지를 들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라 그래요. 나는 펴. 빼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데 올려요. 그러면 얘는 울까 안 울까? 울지요.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네가 과자를 못 먹어서 속상한 거는 그럴 수 있죠. 애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널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많이 먹었다는 거죠 오늘.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거를 내놔 이렇게 시작한다. 내놔. 그죠? 내놔. 그럼 내놓냐고 애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궁지에 몰리면 애가 딱 던져요. 너 맞아야 돼 이제. 너 먹을 거 던졌어. 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라. 너 아프리카 핫산은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주는데 너는 이렇게 비싼 과자를 먹으면서 이거 던져? 고마운 걸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애는 또 울어요. 그러면 네가 뭘 잘했다고 울어. 이렇게 돼. 네가 뭘 잘했어. 아이 입장에서도 참 답답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어른과 어른의 관계는 또 어른과 어른이에요. 근데 어른과 아이만 해도 다르거든요. 근데 부모와 자식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자식은 기본적으로요. 이 부모는 나를 조건 없이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기대해요. 내가 어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뭐 조건 없이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기를. 근데 그 소중하다는 게 뭐 무슨 막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네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특히 이제 이런 자식이 4명이면 넷을 키웠으니까 잘 키울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게 다 다른 애들이야.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다른 애들이기 때문에 매번 한 아이를 대할 때는 다 초보고 미숙한 거지. 이 아이를 파악해 나갈 때까지는. 그래서 그럼요. 아이 하나하나를 그냥 소중하게 대해주면 되는데 소중하다는 것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다든가 늘 좋은 말만 하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소중하게 대해주는 건 어떤 거냐면 아이가 외로울 때는 옆에 있어주고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해주고 사랑하니까 사랑할 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는 언제나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언제나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표현하고. 네, 표현해주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를 해주고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해줘야 돼요. 그것이 아이가 느끼게 자기를 가장 조건 없이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준다고 느끼거든요. 그 중에 아까 우리 말한 거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주는 것 또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의 한 네, 그럼요. 교육의 방법이다. 아, 예. 큰 사랑이지. 그릇으로 치면 큰 사랑. 큰 그릇. 지금 이 어머니가 어쨌든 보내주신 사연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봤는데 막둥이 교육 얘기까지 하다 보니까 말하는 방법까지 나오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고민, 막둥이 교육이 힘든 이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어머니한테 그래도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네, 근데 어머니 자식을 넷을 낳으셨다는 거는요. 이미 엄마는 숫자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엄마로서 유능하실 겁니다. 나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원래 엄마는 완벽이 없어요. 그냥 그때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그 최선 안에는 실수도 들어갑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또 낳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거는 이 엄마로서의 행복과 벅찬 감동을 느껴본 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뭐 저랑 그 연배가 좀 비슷하신 분이라서 더더군다나 지금 45살의 나이에 지금 첫째가 24살이면 지금 얼마나 큰 거를 이렇게 이룩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젊게 더 새롭게 그 삶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 6살 아이들 엄마들 대개는 한 32, 3 그러니까 이러시잖아요. 말이에요. 그 연세로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보석 같은 자식 4명을 두고 있다고 보내주신 어머니 사연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아이들 어떻게 예쁘게 성장해 나가는지 저희에게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또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엄마가 보석이에요. 네, 맞아요. 네, 어머니는 아이들을 보석으로 바꾸십시오. 어머니가 어머니 보석이고요. 어머니 아이디가. 그리고서는 6살짜리 아이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가 더 라이프라는 타이틀로 하고 있으니까 24살 먹은 그 첫째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자녀와 갖고 있는 고민들도 저희랑 함께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네, 또 봬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